예, 하이투자증권 공부방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조익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ETF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사실 주식을 잘하고 싶죠. 그리고 주식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죠. 근데 요즘 시장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주식해서 계속 돈을 잘 벌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ETF를 공부를 해야 되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풀렸죠. 그래서 그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왔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많은 돈들이 과거에는 펀드 쪽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ETF의 시장이 워낙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안에서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면 주식을 투자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ETF의 그 돈의 흐름 이 부분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오늘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첫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주식 대 채권 이런 이제 제목을 써놨는데 다들 아시지만 이제 주식을 365일을 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주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안정적인 채권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러한 것을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는 주식에 투자하는 ETF 또 채권에 투자하는 ETF 굉장히 다양하고 규모가 큰 ETF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식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보고서 주식 투자를 하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번 그림에 주황색 선을 그려놨는데 이게 바로 주식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점검하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주식 쪽에서 돈들이 조금 나갔다가 살짝 다시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죠.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도 아직은 그래도 주식 좀 하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금리입니다. 다들 아시지만 금리가 작년에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했다가 야금야금 올라와서 특히 올 4월 달까지는 미국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거의 한 1.8%까지 올라갔다가 이것이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으니까 금리가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분위기를 좋게 형성했던 게 바로 이 금리의 하락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고용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고용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고용이 좋게 나오면 금리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2번 그림을 보시면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이던 사람들이 채권 부분에서 약간씩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다시 말해서 금리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빠질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3번 그림을 보면 채권은 이제 만기가 여러 종류죠. 과연 어떤 만기에서 채권이 매도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단기채 중심으로만 매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1년 미만이라든지 1에서 3년 정도 만기 채권은 매도가 나가고 있고 반대로 3년에서 10년 중기 채권이죠. 그리고 10년 이상 채권에서는 오히려 계속 채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금리다라고 말할 때는 10년물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10년물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아직까지 금리가 급등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지금 4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막대기 위에 있는 회색 막대기가 미국의 월간 특히 서비스업에서 얼마만큼의 고용이 발생하는가라는 부분을 나타낸 건데요. 근데 사람들이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이 그렇게 좋게 나왔는데 앞으로의 고용이 왜 좋게 유지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바로 아래 있는 주황색 선이 미국의 코로나의 감염자 수고 그 아래 있는 파란색 선은 이제 사망자 수인데 최근에 미국 코로나 감염자 수가 얼마나 많이 늘고 있습니까? 지금 하루 기준으로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작년 겨울하고 거의 맞먹는 규모로 계속해서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 거죠. 근데 작년 겨울에 위에 있는 회색 막대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코로나가 번지면 일자리가 갑자기 감소하는 이런 흐름들이 작년 겨울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런 식으로 코로나가 계속 번지다 보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를 못하고 오히려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권을 사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하우스는 5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앞으로의 미국 고용은 미국의 실업수당 지급의 종료와 굉장히 맞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들 아시지만 미국은 현재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람을 뽑겠다고 채용하는 공고수가 미국 역사상 최대로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람을 못 뽑아서 난리인데 사실 그렇게 일자리가 많은데도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충분히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미국의 절반 정도의 주가 지난 6월에서 7월 초에 그 실업수당 지급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25개 주가 이제 9월 6일 날 이 실업수당 지급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8월이니까 9월이 되기 전에 8월 달에도 일자리를 찾으러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8월달 미국 고용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아직도 사람들은 금리가 하락하는 쪽에 배팅을 하고 있지만 금리가 저희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좀 어렵고 완만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내일 밤이죠. 내일 밤에 미국의 물가가 발표되는데 사실 물가도 이제 금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그래서 내일 밤에 물가까지 확인하고 그러면서 금리의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 금리 쪽이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한다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옛날처럼 우리나라 주식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워낙에 사람들이 미국 주식도 많이 투자하고 또 중국에도 이제 투자를 하는데 사실 어느 때는 중국 주가가 잘 가기도 하고 또 막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반대로 또 미국 주식이 잘 가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ETF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는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국가에 투자하는 ETF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제가 6번 그림에다 정리한 건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크게 놨을 때 선진국에다 투자하는 ETF 또 반대로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 포함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ETF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파란색 부분이 나타나면 이머징을 사는 게 맞고 회색 부분이 나타나면 선진국을 사는 게 맞다라는 것인데 지난 봄 이후에 전 세계 자금들은 선진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좀 재미없지만 미국 증시는 계속 강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미 지난 봄부터 ETF 자금 흐름에 반영이 됐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처럼 ETF의 자금 흐름을 잘 보고 있으면 어떤 나라에 투자하는 게 맞지 하는 것도 이처럼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잠깐이지만 이머징 마켓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그 이유는 중국 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7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선진국이 좋아 이머징 마켓이 좋아할 때는 두 나라 경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왼쪽에 있는 파란색 선은 선진국의 제조업 경기고 주황색 선은 선진국의 서비스업 경기인데 선진국은 한마디로 제조업 경기는 좋은데 서비스업 경기는 안 좋아요. 서비스업 경기가 안 좋은 건 아까 보셨지만 코로나가 자꾸 번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옆에 이머징 마켓을 보면 이머징 마켓은 제조업은 안 좋은데 또 반대로 서비스업 경기는 반등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아래 그림에 제가 중국 차이신 PMI를 그려놨는데 중국이 지난번에 지준율을 인하한 이후에 중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반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그동안 안 좋았던 중국 주식시장을 들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느 나라로 돈들이 많이 가고 또 반대로 어느 나라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옆에 있는 그림들은 간단해요. 파란색 칠이 칠해지면 그 나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고 회색이 칠해지면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는 뜻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6월달 이후에 가장 강도 높게 돈이 들어갔던 지역이 바로 미국인데 지금 파란색 부분이 높이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까지는 좋지만 조금씩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반대로 아래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계속 회색이죠.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때려 파는지 ETF에도 이처럼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뭐 삼성전자를 강하게 매수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은 매도 흐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대로 그 옆 그림을 보시면 중국 주가가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죠.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플랫폼 규제, 또 사교육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중국 테크주들이 급락을 했어요. 항생테크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이 급락을 했을 때, 야, 이게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자금들이 중국 테크주를 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근까지 중국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힘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더 관심을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업종, 어떤 업종에 투자하는 게 맞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식할 때 가장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이상하게 내가 갖고 있는 주식만 안 올라, 시장은 자꾸 쭉쭉 오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왜 안 오르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주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특정 업종들이 주도를 하면서 계속 오르고, 또 그 업종들이 또 지고 나면 또 다른 업종들이 주도를 하면서 오르는 이런 어떤 로테이션, 그러니까 업종의 로테이션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투자를 해야지만이 사실은 주식 성과를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근데 9번 그림은 뭐냐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서 이제 S&P 500에 수많은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경기에 민감한 업종, 그리고 경기에 방어적인 업종,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이제 어디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가라는 걸 그려본 겁니다. 지금 파란색 칠이 된다라는 얘기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 주식 돈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반대로 회색 칠이 되면 방어 업종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한번 살펴보면,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한 두어 달 정도는 방어 업종을 사겠다 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지금 작년 이제 봄 이후에 계속 파란색 칠이죠. 그만큼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업종으로 보면 경기 민감 업종에 돈들이 계속 유입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그림의 맨 끝부분을 보시면 갑자기 이 파란색이 회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6월 후반부부터 경기 방어 업종으로 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주 중요한 로테이션이 발생한 거죠. 더 이상 경기 민감 업종을 사지 않겠다라는 이제 변화가 발생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코로나가 번지면서 앞으로의 경기가 불투명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방어 업종을 택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10번 그림에서 미국이 지금 주가가 잘 나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업종들은 올랐고 어떤 업종들은 내렸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아랫부분에 회색 칠한 부분, 산업재, 금융, 소재, 에너지, 이런 것들이 경기 민감 업종인데,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라는 벤치마크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결국은 사람들의 판단이 맞았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주황색 선은 반대로 경기 방어 업종, 헬스케어, 통신, 유틸리티, 또 음식료와 같은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7월달 이후에 수익률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번지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업종에 투자할 거야 라는 이러한 흐름들이 주식시장의 성과에도 정확히 반영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으로 돈들이 이동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그림 위에 맨 왼쪽에 IT 섹터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6월 후반부 이후에 IT 섹터는 경기 민감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자금 유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큰 테크주들이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상승세가 있었던 이유가
이처럼 IT 쪽으로 돈이 엄청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IT는 경기 민감 업종인데 왜 돈이 왜 갔어요? 말씀드렸지만 IT 업종은 금리에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 이후에 금리가 갑자기 미국 시장에서 급락을 하니까 이때는 IT 사야 된다 라는 판단으로 결국 돈들이 엄청 들어갔었는데, 아직도 돈은 좀 유입되고 있지만 그 강도는 굉장히 조금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돈은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나? 아래 그림을 보세요. 필수 소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료 같은 업종을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력하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그 옆그림에 있는 헬스케어, 바이오 이쪽으로도 역시 돈이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이쪽도 역시 돈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돈을 잘 벌으려면 요 로테이션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IT 살 때 IT에 물 들어올 때 IT 사야 되고, 방어주에 물 들어올 때 방어주 사야지, 지금같이럼 이제 돈 나가고 있는, 아까 보셨지만 이제 산업재, 소재, 에너지 이런 주식들을 들고 있으면 돈을 절대 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주식들이 아까도 보셨지만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을 계속 잘 쫓아가다 보면 저절로 돈을 잘 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로테이션, 우리가 이 성장주냐 가치주냐라는 걸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식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장주가 뭐냐, 또 가치주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장주는 사실 뭐 쉽게 얘기하면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팍팍 늘어나는, 그리고 현재 수익성도 좋은 그런 업종들을 성장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과 관련된 수많은 어떤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성장주라 그러고, 가치주는 한마디로 옛날 업종들, 국영재라고 하죠. 뭐 철강이라든지 또 에너지라든지, 뭔가 이 사업을 하려면 많은 땅과 또 자본과 공장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옛날 산업들을 가치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은행 같은 금융주도 가치주라고 하죠. 그래서 성장주를 택하는 게 맞냐, 가치주를 택하는 게 맞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12번 그림을 보시면 이 파란색 칠을 하면 전세계 자금들이 성장주를 사겠다라는 쪽으로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회색 칠이 되면 가치주를 사겠다라는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맨 끝에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회색 칠이었던 것이 파란색 칠로 바뀌었죠. 다시 말해서 6월 후반부 이후에 성장주 사자 쪽으로 확 돌아갔어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죠.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사실 이때 IT 사자가 강력하게 들어온 것이, 보시다시피 성장주 사자 쪽으로도 역시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하는 거는 언제나 금리가 오르는 추세냐 내리는 추세냐가 결정한다, 이런 얘기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13번 그림에서 그럼 최근에 실제로 성장주 쪽에서 돈들이 빠져나가고 또 가치주로 반대로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하늘색 선이 미국에서 가치주를 사는 ETF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6월 후반부에 돈들이 나갔는데 지금은 더 이상 나가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주황색 선은 미국 시장에서 성장주를 사자 하는 ETF인데, 돈이 급격하게 들어왔다가 지금은 조금씩 완만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목에 써놨지만 성장주, 가치주, ETF 모두 자금이 이동이 좀 정체하는 모습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지금까지 쭉쭉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성장주 사자였는데, 지난주에 고용이 좋게 발표됐기 때문에 이거 혹시 금리 오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성장주 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약간 겁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치주 쪽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재밌는 건데, 여러분들 아마 테마틱 ETF라고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식시장에는 테마주라는 게 있는데 ETF에도 테마틱 ETF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테마틱 ETF가 존재를 하는데, 제가 옆에 테이블에다가 이제 써놨지만 뭐 자율주행, 전기차, 배터리, 뭐 사이버 보안, 바이오텍,
그 다음에 카본, 인프라, 뭐 여러 가지 그런 테마주들이 있죠. 근데 이 역시도 ETF 쪽에 돈이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점검함으로써 이 테마틱 ETF를 통해서 사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 보면 지금 왼쪽에 자율주행이 있는데 지금 파란색 칠하면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화살표로 해놨지만 한동안 돈이 나갔던 부분에서 갑자기 다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쪽의 대표적인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바닥에서 다시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미 ETF 쪽에 반영이 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옆그림이 이제 전기차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기차하고 배터리가 같이 결합된 ETF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배터리 관련된 부분 또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 꾸준하게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옆에 있는 게 바이오텍인데 최근에 뭐 누구나 다 알지만 모더나 주가가 480불을 넘어섰죠. 엄청난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백신 매출, 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이오주들이 다시 득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텍 관련 ETF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뭐 이커머스, 로봇, 또 신재생 이런 쪽들에서는 돈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안 또 재밌었던 항공주, 여행주, 호텔주 같은 이러한 리오픈 주식이라고 하죠. 이쪽에서도 돈이 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들도 ETF를 통해서 선정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대형, 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로테이션인데 어떨 때는 코스닥 사는 게 맞고 또 어떨 때는 거래소 사는 게 수익률이 좋고 이러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중소형주가 잘 나가다가 또 어떨 때는 대형주만 잘 나가다가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중소형주에만 투자하는 ETF, 또 반대로 대형주에만 투자하는 ETF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 라는 부분을 정리한 게 바로 15번 글입니다. 파란색 칠이 되면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반대로 회색 칠이 되면 대형주를 사는 쪽으로 들어온다는 뜻인데, 사실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가 뭐냐 그러면 러셀 2000이라는 지수가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S&P 500은 대형주 지수입니다. 그래서 러셀 2000 대 S&P 500 상대 강도를 구하면 중소형주가 센 거야, 대형주가 센 거야 하는 부분을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을 보면 작년 여름부터 겨울까지는 파란색 선이 쭉 올라갔죠. 다시 말해서 러셀 2000이 굉장히 강했다는 뜻입니다. 중소형주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아래 파란색 칠이 칠해지는 걸로 봐서 결국 중소형주 사자 쪽에 ETF가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저렇게 강했던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근데 해가 바뀌면서 올해가 됐을 때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사자 쪽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라는 거죠. 사실 대형주를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중소형주를 산다라는 환경은 사람들이 뭔가 이 주식시장에 리스크가 없다, 뭔가 좀 강하게 배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사실 중소형 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꾸 좀 코로나 문제도 있고 또 경기의 정점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사람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16번 그림에 있는 주황색 선은 사실 퀄리티라는 ETF인데요. 퀄리티가 뭐냐면 뭔가 재무 건전성이 훌륭한 그러한 주식을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이 미국의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 사망자 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번지면서 사망자가 늘어나면 사람들은 퀄리티 주식을 사게 돼요. 왜 그럴까요? 사실 코로나가 자꾸 번지면 뭔가 영업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될 것 같고 또 누군가가 자꾸 망할 것 같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퀄리티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맨 끝에 보시면 미국이 사실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느는 거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그렇게 빠르게 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사망자 수도 꼬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퀄리티 주식을 이거 이러다가 또 누구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퀄리티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재인데, 원자재도 사실은 주식만큼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수단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금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은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원유 ETF 이런 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쪽에 돈들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지 사실은 쉽게 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원자재 시장은 분위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금들이 자꾸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근데 가운데 줄에 맨 끝에 보면 히토류라고 있죠. 근데 저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수익률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재가 미국이 이제 이 주택 붐이었어요. 그래서 통나무 가격이 엄청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약간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주 투자할 때 이제 하나의 잣대로 쓰는 게 운임지수, BDI 같은 운임지수인데, 이 부분도 최근에 조금 반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가 자꾸 올라갈 조짐이 보이니까,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절대 금이나 은을 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금과 은 이쪽이 좀 폭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ETF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점검하고 그 돈들이 어디를 가느냐라는 것들을 통해서 주식 투자에 응용을 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하이투자증권은 이러한 자료를 매주 화요일 날마다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 요 정도, 사실 다 그림으로 돼 있으니까 부담 없이 한번 쭉 훑어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처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금리가 과연 뭐 때문에 오르고 내리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금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경기와 물가의 합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좋고 물가가 좋으면 금리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경기가 나쁘고 또 물가도 약하면 금리는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먼저 경기가 좋다, 나쁘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잣대가 있죠. 근데 사실 미국의 이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FRB의 파월 의장, 아마 신문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FRB가 금리를 볼 때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가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직이 잘 되면 경기 좋은 거고, 반대인 경우는 경기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금리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가가 높으냐 낮으냐 라는 부분도 금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말씀드렸지만 내일 밤에 미국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달 물가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이 물가는 일시적이야, 지속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서 별다른 충격이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번 달에도 세게 나오면 이제 파월 의장 말이 뭔가 신뢰가 안 가죠. 그래서 내일 밤에 물가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계속 번지는데, 사실 이렇게 코로나가 번지는 상황에서 주식이 왜 오르는지도 모르겠고, 또 지금까지 코로나 번질 때도 주식시장 계속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주식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주식에서도 한마디로 이 위험한 주식이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경기 민감 업종에 투자해야 돼, 방어 업종에 투자해야 돼, 이런 부분들 ETF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경기 민감 업종은 투자를 할 때 조금 위험한 축에 속하고요. 또 반대로 경기 방어 업종은 조금은 안전한 쪽에 속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경기가 나빠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밥 먹는 거 안 먹습니까? 그래도 먹죠. 그리고 뭐 핸드폰 쓰던 거 안 씁니까? 그래도 쓰죠. 이러기 때문에 음식료라든지 또 통신이라든지, 또 아프면 병원 가죠.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기하고 상관없이 조금은 뭐 관련은 있죠. 하지만 경기의 어떤 등락보다는 좀 그 등락이 덜한,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뭐 철강, 에너지, 금융, IT, 또 임의 소비재 이런 모든 업종들은 경기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기 나쁘면 안 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좀 위험한 축에 속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번지면 번질수록 조금은 경기 방어 업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채권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은 그런 자기의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국내 ETF에서 특히 관심 둬야 될 게 뭐냐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만약에 어느 나라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증시가 워낙 좋았는데 앞으로도 미국 증시는 여전히 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저희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에 안 좋았던 중국 쪽 ETF에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중국 ETF를 분할 매수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업종에 투자해야 되냐, 이거는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경기에 방어적인 업종 이쪽에 투자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하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미국 금리가 좀 오르는 추세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은행 업종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틱 ETF는 아까 우리가 한번 쭉 훑어봤지만 자율주행,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최근에 바이오텍, 이런 쪽으로 돈들이 들어오고 있으니 이쪽에 투자하는 것도 현명한 그런 투자 전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뭐 하이투자증권 공부방을 통해서 ETF를 가지고 어떻게 주식 투자에 응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주 화요일날 나오니까 항상 보시면서 전 세계 자금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 부분 정도는 공부를 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